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1여 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감정평가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제일감정평가법인의 박영균 평가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더 확실하게 배워가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만들어 가겠는데요.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갖다가 하거나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내가 몇 평에서 몇 평 갔는데 그러면 분담금이 얼마를 내느냐.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런 분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 그 분담금을 갖다가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제가 지금부터 해서 한 25분 저한테 시간을 주었으니까 한 25분 동안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제 거기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재건축 사업이란 뭐냐? 재건축 사업이란 우리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재산을 재건축 사업에 현물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현물 출자한 자산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새로운 상가를 짓게 되죠. 그러면 그 새롭게 지어진 이 상가 아파트를 먼저 우리 소유자님들이 먼저 분양을 받아가고 그 남는 부분들을 일반 분양을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공사비에 충당을 한다. 그리고 그 공사비에 충당을 하고 남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종전자산의 가격 비율에 의해서 분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정산을 하는 방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필요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합원님들의 조합원 분담금에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요 산식은 제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은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절차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 시행 규칙, 별지 서식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기 위한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에 요 공식이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합원 분담금은 여러분들이 들어갈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 이거 일반 분양가가 아니야. 그죠? 이건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는 또 개념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가와 해당 조합원님의 무상 권리가액, 요 차이를 갖다가 분담금으로 내게 된다. 그러면 이 해당 조합원 권리가액은 뭐냐? 이 조합원 권리가액은 여러분들이 현물 출자한 종전자산, 그러니까 현재의 구축 아파트,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에 이 비례율이라는 걸 곱해야지 권리가액이 된다. 그러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바로 조합원 권리가액이 되나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거기에 비례율이 만약에 100%면 그때는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권리가액이 되겠죠. 그런데 90%면 그거보다 낮은 금액이 권리가액이 되는 거. 그죠? 그러면 이 비례율은 뭐냐?
이 비례율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비례율 안에. 그죠? 이 비례율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이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익.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일반 분양 수익.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수익. 또 임대주택이 지어져서 임대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임대주택 매각 수익. 이런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입에서 이 총수입이 들어오기 위해서 발생하는 총비용.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공사의 직접 공사비.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뭐 기타 제세 공과 이런 관리비들, 이런 총비용, 요걸 차감하게 되면 그게 이 재건축 사업에서의 개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개발이익을 여러분들이 현물 출자한 총 종전자산 감정평가 보금액으로 나누게 되면 그걸 비례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수입과 비용, 여러분들이 현물 출자한 종전자산의 가격, 이것들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비례율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개발 이익률을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건 제가 그 옆에다가 빨간 화살표를 보내놨죠. 그죠? 그러면 이 총수익과 총비용이 분자에 있고 총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분모에 있어서 요게 나누어지면 그걸 비례율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비례율로 이항을 시키게 되면 총수익과 총비용은 항상 비례율 곱하기 총종전자산 평가 금액과 일치해야 되죠. 그죠? 항상 같아져야 돼. 그죠? 항상 같아져요. 달라질 수가 없어. 왜? 등호가 성립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독립변수가 뭐예요? 뭐가 독립변수예요? 총수익과 총비용이 독립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총수익과 총비용에 의해서 항상 나의 비례율 곱하기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뭐라 그랬나요? 조합원 권리가액이라고 그랬죠. 그죠? 나의 무상 권리가액은 총수입의 총비용의 차이인 개발이익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높고 낮고 이거는 여러분들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101호는 같은 30평인데 101호는 뭐 10억인데 102호는 11억이다. 그렇게 되면 그 두 사람 간의 관계는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그 단지가 1000명이에요. 1000명의 가치가 다 10억짜리가 1000명이 있었는데 그게 20억으로 다 됐어. 그렇다고 해서 내 분담금이 낮아질까요? 이 공식대로 하면 절대 낮아지지 않아. 그죠? 1원도 낮아지지 않아. 제가 그건 이제 뒤에 마지막에 결론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산식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잠깐 접어두고요.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고 재건축 사업을 이제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들 그래도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에 리딩 오피니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합원 분담금은 요 공식 그대로 해서 총 종전자산 평가금액 여기 해당 종전자산 평가금액의 비례율을 곱하게 되면 무상 권리가액이 돼. 그러면 10억이면 비례율이 90%면 나의 무상 권리가액은 10억이 아니라 9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신축 아파트 8억짜리를 분양 신청했다. 그러면 그 차이인 1억 원을 환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2억 원짜리 조합원 분양가를 신청했다고 하면 그 차이인 3억을 분담금으로 내게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 전체 조합원이 어떤 분들은 분담금을 내고 어떤 분들은 환급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쭉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대차 합계는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따른 정산은
끝이 나고 여러분들은 이제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재건축 분담금을 갖다가 계산해 보려고 하면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를 알면 할 수 있겠죠. 뭘 아냐? 종전자산, 내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신축 아파트, 그걸 종후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낼 공사비가 얼마냐. 이 세 가지를 알면 여러분들도 다 분담금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감정평가는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의 그 절차와 방법들을 다 기준으로 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부터 7번까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재건축 사업의 기본적인 이제 중간 순서다. 이렇게 했을 때 1번 정비계획을 갖다 수립하면 2번 조합을 설립하게 되고 3번 건축 심의를 갖다 받게 되고 4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서 조합원 분양 신청 후에 거기에 따른 관리 처분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새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준공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이제 용도 폐지 및 신설 기반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난 다음에 종전자산 평가를 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이 만료되면 여러분들이 들어갈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금과 관련된 평가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에 의한 분담금은 한 번밖에 산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하는 추정 분담금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담금이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 3단계로 해서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기 전에 3단계에 걸쳐서 추정 분담금을 산정을 해서 구청에 가서 검증을 받고 이걸 조합원들에게 다 공표를 해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22년도 12월 11일부터는 또 한 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여러분들의 토지 이용 계획, 그러니까 정비 계획이라고 하죠. 이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른 수립을 할 때도 추정 분담금을 산정을 해서 그 내용에 포함을 하라.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4번 정도의 추정 분담금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게 이제 자기한테 확정되는 분담금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조합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자기 친구 감정평가사 있으면 거기 가서 자기 집 감정평가 받아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은 나 이거 감정평가 받아왔으니까 이 금액으로 나 분담금 계산해줘.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에서 감정평가, 조합원 분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별도의 선정 절차와 거기 주체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인 경우에는 한 개의 감정평가법인은 조합의 총회에서 또 한 개의 감정평가법인은 구청에서 각각 선정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그 공익성을 더 중요시해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다 구청에서 선정계약. 물론 그 비용은 조합이 내야 됩니다. 그죠? 좀 불합리한 건 있죠. 하지만은 그렇게 감정평가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방법과 기준을 가지고 동시에 평가를 해야 돼요. 그 금액만이 여러분들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한 감정평가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 개인 비용만 날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추정 분담금 산정과 실제 감정평가의 비교에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건데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헌법재판소 2015 헌마 66 결정문이 있어요. 이 결정문에서 이 추정 분담금은
여러분들이 관리 처분할 때 한 번 정해지는 그 재건축 분담금과 달리, 조합원 분담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계략적인 추정 분담금으로서 계략적인 추정치. 계략적이라는 건 뭐예요? 각 단계별로 계속 변동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확정되는 건 언제다? 그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아까 법에서 말씀드렸던 그 감정평가에 의해서 여러분들 분담금이 산정된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가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일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우리가 법에서 그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정평가를 할 때 우리 부동산 가격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변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점을 딱 특정을 해요. 그게 언제냐?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고시. 그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 1항 5호에서 그거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 계시면 분들은 다 아파트라든가 구분 소유 상가라든가 이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통틀어서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합 건물에 따른 감정평가에 대한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평가 방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도록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래사례 가격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많이 이제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으로 되겠냐면, 아파트가 보통 지어지면 그 평형 구성이 20평대, 30평대, 40평대, 50평대, 60평대 이렇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아파트의 거래 사례 가격들은 어떤 평형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질까요? 네, 그렇죠. 낮은 평형. 합리적 투자자들이라면 재건축 사업의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큰 몸집 큰 걸 갖다가 20, 30억짜리를 갖다가 사기보다는 한 뭐 5억, 10억이면 살 수 있는 걸 사면 어차피 조합원 분양권을 받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요가 몰려. 그러다 보면 거기는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 이쪽은 가격이 거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안 올라. 그럼 이분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여기에 따른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또 하나는 단지 내 상가. 단지 내 상가는 처음에 30년 전에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 30평하고 가격이 같았어. 10평짜리 상가가.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시장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이 근린생활시설인 이 단지 내 상가의 인기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가격이 자꾸 낮아지고 아파트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심리, 이런 부분들이 조합의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재건축을 할 때는 아주 경험이 많은 그런 감정평가서를 뽑아서 잘 평가를 해야지 여러분들 그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 또 다른 갈등을 통해서 사업이 저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50평은 이렇게 생각해. 20평 단가가 5천만 원이야. 그러면 20평이면 1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곱하기 우리 50평을 곱해주면 25억이 되네.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보니까 뭐 15억, 20억밖에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원가법으로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막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건 안 되고, 또 하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에 의해서 이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 일체로 평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50평 집 아파트 여기 사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 50평 사시면서 나는 대지권이 한 40평 있으니까 이 대지권 40평은 내가 15억에 다른 데 팔아서 나 그 돈으로 생활비 쓰고 나 전용 면적 50평은 내가 그냥 살며 있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팔 수가 없죠. 왜? 왜 못 팔아요? 바로 이 도시, 여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에 의해서 항상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항상 따라다니지 이게 따로 분리해서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평가도 따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요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은 평형과 큰 평형의 선호도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불측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배분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이 종전자산 평가의 핵심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한 내용들은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종우자산. 종우자산은 이제 신축 아파트. 여러분들이 들어갈 신축 아파트인데 요거는 가격 기준 시점이 조합원님들 분양 신청이 끝나는 날,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마감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날이 바로 우리 서울시 조례 2조 정의에 나와 있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을 산정하는, 그걸 결정하는 내용이 바로 관리처분계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이제 거래사례비교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만 또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원가법이라는 방법을 같이 병행을 해서 가격에 대한 형평성을 갖다가 또 균형을 더 높게 이제 보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갖다가 이제 갖고 와서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사비, 이 공사비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분담금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분담금을 계산하는 그 비례율 산식 자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죠? 총 수입이 있고 총 비용이 있습니다. 그죠? 총 수입과 총 비용을 빼면 그걸 개발이익이라고 하고 그걸 총 종전자산 가격으로 나누면은 그걸 비례율이라고 한다. 이 비례율을 구해서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이 계산되게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분담금과 계산된 방법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한 1분, 2분만 여러분들에게 개발이익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팁을 드린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예시를 든 거예요. 어떤 종전 아파트가 만약에 2,000세대가 있어. 그런데 그게 3억이야, 평균. 그러면 종전 총액은 여기 보시면 6천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만 평의 연면적에다가 공사비 500만 원을 해서 짓게 되면은 전체 총사업비가 5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000세대의 아파트를 갖다가 4억 원으로 해서 짓는다. 이런 사업 계획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종전자산 3억일 때 조합원님들의 분담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발이익이 7천억이고 거기에 총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6천억이니까 비례율이 116.67%는. 그러면 나의 무상분리가액은 종전가격 3억에다가 비례율 116.67을 곱하니까 3억 5천이 되고요. 이 3억 5천과 나의 4억 신축 아파트 가격 4억과 3억 5천의 차이인 5천만 원을 분담금을 내게 돼요. 그런데 다른 조건이 동일한데 종전평가 금액만 3억에서 6억으로 2배를 갖다 올려서 감정평가를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발 이익이 여기 볼 때는 7천억으로 동일한데 여기 종전평가 금액이 6천억에서 1조 2천억으로 2배가 늘다 보니까 그러면 비례율이 정확하게 반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의 무상분리가액은 3억일 때 3억 곱하기 116.67%에서 3억 5천이나 6억 곱하기 58.33%에서 3억 5천이나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분담금은 종전 가격이 2배가 되더라도 5천만 원으로 똑같아진다. 그래서 종전 가격 평가에 목숨 걸지 마시라요. 그죠? 그게 사업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발 이익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발 이익을 어떻게 하면 증가시키냐? 그죠? 그러면 총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총 비용을 감소시켜야 돼. 그죠? 그것만이 여러분들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그죠?
그래서 총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 수입을 증가시켜요. 일반 분양 수입을 증가시키는 건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아요. 또 일반 분양 면적을 많이 내는. 그렇게 했을 때 개발이익을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총 비용을 또 감소시키는. 물론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라든가 거기에 따른 방안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공사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재건축 사업 단계별로 여러분들은 항상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라, 과반 동의를 받아라, 70% 동의를 받아라. 이 동의 받을 때 제발 싸우지 마십시오. 그 싸워가지고 이 좋은 사업장들이 조합원님들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대동단결해서 신속하게 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서 빨리 졸업하면 그게 여러분들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더라. 그게 제가 지난 23년 동안 100개가 넘는 사업장들의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노하우입니다. 제발 소통하시고 포용하시고 그러면서 공정하게 이렇게 해서 싸우지 말고 빨리 졸업해버리면 이 재건축의 규제에서도 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